상속세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거고 10년치를 보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을 기억할 수가 없어. 현실적으로 그 계좌 이체나 할 때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계좌 이체 내용에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빙도 좀 갖춰놓는 게 좋아. 뭐 차용증이다, 빌려온돈이다 같은 경우는 차용증이라든지 이자 지급 내역 같은 것도 계좌 이체 내역으로 근거를 남기는 거지.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다 하면은 뭐 11월 생활비, 우리 아들 용돈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. 그럴 수 있지. 뭐 계좌 이체했다고 해서 꼭 뭐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, 우리가 가족 간에 계좌 이체는 다양한 사유로 할 것 같아.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물건을 구입하시는데 내가 대신 구매해서 사드리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자녀들한테 생활비로 줄 수도 있고, 좀 돈이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그 다음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또 돈을 빌려올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다양한 그 이유는 있는데 계좌 이체 내용만 보면은 그냥 박명균 1000만원, 또 뭐 다 박명균 2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계좌 이체 내역이 돼 있다면은 그 돈이 왜 갔는지 수익청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증여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, 우선 계좌 이체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그런 내역이 나오거든. 대부분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계좌 이체 내역을 볼 수 있는데,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 상속일로부터 이제 전 10년간 10년치 거래 내역을 보게 되는데, 그 이체된 내역들을 아까 말한 그런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왜 이거 돈이 갔냐 소명 요청을 한단 말이야. 거기에서 정확하게 왜 돈을 받았는지 입증하지 못하면은 증여세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그 증여세는 다시 상속세까지 합해져가지고 증여세, 상속세, 그리고 가산세까지 해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. 그렇지. 증여를 추정한다고 했잖아. 이 납세자 입장에서 이게 증여가 아니다 소명을 못하면 그냥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다 이렇게 과세할 수가 있어. 그게 좀 무섭지. 그러니까 현금 같은 경우는 돈이 일단 움직이기만 하면 그거를 증여를 보게 되거든. 움직일 때마다.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 내역을 왜 움직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.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도 증여고 자식이 부모한테 줄 때도 증여로 볼 수 있는 거야? 그렇지. 소득은 소득세를 다 내고 그 다음에 번 거잖아. 그 재산이잖아. 근데 그 재산에 증여를 할 때 증여세도 하고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내고, 그거는 이중과세 아니야? 이중과세가 아니지. 그 벌어들인 소득은 뭐 본인이 다른 세목이잖아. 근로로 해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고, 사업을 했다면 사업소득이 거기에 대한 세금인 거고, 또 여기서 부동산이 이전되는 거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으로 과세된다고 볼 수 없는 거지. 그러면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상속세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거고 10년치를 보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을 기억할 수가 없어. 현실적으로 소명이 안 되지.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 이체나 할 때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계좌 이체 내용에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빙도 좀 갖춰놓는 게 좋아. 뭐 차용증이다, 빌려온돈이다 같은 경우는 차용증이라든지 이자 지급 내역 같은 것도 계좌 이체 내역으로 근거를 남기는 거지.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다 하면은 뭐 11월 생활비, 우리 아들 용돈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몇 년이 지나더라도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.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그거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걸러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.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사실. 증여세법에서는 부양가족 의무가 있는 가족들한테 생활비라든지 교육비, 의료비 이런 것들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. 그리고 특히나 부부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공동체라고 보기 때문에 부부끼리 계좌 이체한 것 같다가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. 그건 얘기가 달라지지. 아까 말한 대로 생활비가 됐든 의료비가 됐든 교육비가 됐든 그 목적에 돈을 사용해야지 인정이 되는 거고, 그거를 돈을 안 쓰고 있다가 다른 자기 자산에 불리는 데 사용했다 하면은 돈을 증여를 받아서 그 자산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. 생활비 1000만 원은 썼다 뭐 이런 것도 다 인정이 되는 거야? 실제 생활비로 썼다면은 그거는 사람마다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고 소득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기 때문에 돈이 1000만 원이면은 이거는 증여다, 생활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. 금액에 따라서는 그 기준이 없어? 그렇지.
왜냐면 그 세법에서는 좀 애매한 거긴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, 이게 말이 사회통념이라는 게 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그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.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 한다면, 예를 들어서 취업준비생인 아들이 저기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. 부모님이 이제 월세도 내줘야 될 거고 생활비도 줘야 될 거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 거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. 그런데 이 아들이 엄청 대식가야. 막 하루에 한 100만 원씩은 먹어야 돼. 그러면은 식비가 몇 천만 원씩 들 수 있잖아. 그래서 좀 많이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식비와 생활비로 썼다 이러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.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정이 된다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그 돈도 마찬가지로 그 안 쓰고 있다가 생활비나 뭐 식비로 안 쓰고 주식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한다든지 그거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거지. 가족 간에 뭐 계좌 이체했다고 해서 문제가 뭐 바로 되진 않아. 오늘 내가 이체했다고 해서 갑자기 다음 주에 이거 이체한 거 뭐예요? 그러지 않고 몇 년 뒤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오늘부터라도 두 가지를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, 일단 이체할 때 이체한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증빙을 남겨놓자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여세법에서 어떤 항목들을 비과세 된다고 하고 있는지 생활비나 뭐 교육비 그런 것들을 좀 알아뒀고,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첫 번째 말한 대로 메모를 남겨놓는 거. 그래서 한 요 두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한다 쳐도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